도쿄 지하에는 강물을 통째로 삼킬 거대한 괴물 기계가 숨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도시를 침수시킬 수 있는 태풍으로부터 도쿄를 보호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지하 약 50m 지점에 세계 최대 규모의 홍수 조절 시스템을 설치해 이곳에서 폭풍에 맞서 침묵의 방패처럼 대기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이 시스템은 강에서 물을 끌어와 거리와 주택, 지하철에서 멀리 안전하게 보냅니다. 강력한 태풍 하나가 도쿄를 집어삼킬 수도 있지만 이 지하의 물의 신은 홍수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콘크리트 거인이 이미 100번 넘게 이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상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따뜻한 해류가 찬 공기와 충돌하며 태풍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젖은 스펀지처럼 구름을 쥐어짜는 산까지 더해져 강물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도쿄는 평평한 사막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저지대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인파처럼 물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보호 시스템 전엔 홍수가 마을을 휩쓸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가족들을 지붕 위로 내몰았죠. 이것이 도쿄 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공식 명칭은 수도권 외곽 방수로인 지켄스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도심의 마천루가 아닌 일반 교회 지하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곳이 강물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50층 건물을 옆으로 눕혀 땅속에 묻은 것만큼 깊으며 잊혀진 공상과학 사원 안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중심은 약 177m 길이의 홀로 59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지탱하고 있으며 각 기둥은 대략 7층 건물 높이에 무게는 약 500톤으로 짐을 가득 실은 보잉 747과 맞먹습니다. 태풍이 불 때 도시는 말 그대로 강물을 땅속으로 쏟아붓습니다. 도쿄 전역에 여러 수로가 기계 심장으로 이어지는 정맥처럼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6km 이상의 터널을 통해 물을 끌어당기며 정교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정체되거나 역류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술을 계획하는 외과 의사처럼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물이 마을을 덮칠 것입니다. 터널은 지하 고속도로처럼 작동해 홍수를 집에서 멀리 시스템 중심부로 바로 보내죠. 그 다음은 펌프인데 정말 대단한 장비죠. 각각 작은 집 한 채 크기이며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힘을 합치면 초당 약 200세제곱미터의 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약 12초 만에 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펌프는 자연과 싸우지 않고 그 방향을 바꿉니다. 시스템 가동 이후 운영자들은 100번 넘게 이를 작동시켰습니다. 매번의 작동은 일어나지 않은 재난을 의미합니다. 2008년 한 해 지켄스는 4억 일, 300만 입방피트 이상의 물을 흡수해 전 구역을 덮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공에 약 14년이 소요됐고 2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볼트를 생사 문제처럼 다뤘는데 지하에서의 실수는 장비 파손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생명을 파괴하죠. 평온한 날에는 복도가 버려진 듯 으스스하게 느껴집니다. 폭풍우가 치면 도쿄에 보이지 않는 영웅이 되죠. 수십 명의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수위와 강우량, 유속을 감시하며 물의 관제사처럼 일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문과 펌프 속도를 조절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주민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이 구조물을 한 번도 가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거리를 걷고 기차를 타며 셀카를 찍느라 발밑 강물이 콘크리트에 삼켜지는 줄도 모른 채 서 있습니다. 지켄스는 태풍을 막지는 못하지만 그 무엇도 불가능하죠. 대신 시간과 공간, 안전을 확보합니다. 지구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것과 같죠. 홍수만이 일본의 유일한 악몽은 아닙니다. 이 섬들은 4개의 지각판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판들이 부딪히며 지진 에너지를 방출해 매년 약 1500번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작게 느껴지지만 어떤 건 도시를 탄산음료 캔처럼 흔들어 놓죠. 공학 발달 전 지진은 목조 주택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끊으며 거리를 퍼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건축의 규칙을 새로 썼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지는 뻣뻣한 타워 대신 엔지니어들은 움직이는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
미끄러지는 기초, 유연한 이음매를 사용하죠. 지면이 흔들릴 때 건물은 부서지는 대신 흔들립니다. 오늘날 일본 신축 건물의 87%가량은 대지진도 견디고 노후 건물도 현대 기술로 보강 중입니다. 일부 타워는 내부에 거대한 줄을 써서 지진 반대 방향으로 흔들려 건물용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처럼 진동을 상쇄하죠. 다른 건물들은 고무 패드와 강철 롤러 위에 있어 전체 구조물이 파손되는 대신 미끄러지게 합니다. 집, 학교, 사무실 등 내진 설계는 일본 건축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남서부에 폭풍 재난이 닥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자연을 길들이는 나라가 일본만은 아닙니다. 또한 네덜란드에는 델타 프로젝트라는 놀라운 거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더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바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북해입니다. 오랜 물과의 싸움으로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고 수백만 명이 자연의 틈만 나면 바다가 들이닥칠 곳에 살고 있습니다. 1953년 거대한 북해 폭풍 해일로 인해 거의 1836명이 목숨을 잃었고 광활한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거대한 댐, 폭풍 해일 차단벽, 관문, 제방이 연결된 델타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완공까지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네덜란드 남서부에 방어망을 구축하여 취약한 해안선을 수백 마일 단축하고 폭풍 해일에 노출되는 토지를 줄였습니다. 이 거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과 거친 바다가 위협할 때 닿을 수 있는 거대한 수문으로 이루어진 6마일 길이의 구조물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문들은 열려 있어 조수가 흐르게 하고 지역 해양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면 운영자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문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강철 요새처럼 솟아오릅니다. 델타 프로젝트의 댐과 제방은 하구를 잔잔한 담수호로 바꾸어 농업과 관광, 자연 보호의 새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제 도로와 다리가 과거 섬과 본토를 가르던 바다를 잇습니다. 시스템 상당수가 수십 년 전 완성됐으나 현대 상황은 엔지니어들이 계속 미래를 고민하게 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거세진 폭풍은 네덜란드가 차단벽과 시설을 계속 보강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석호 위에 떠 있으며 고대 건물과 해수면보다 간신히 높은 광장 사이로 운하가 엮여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는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아쿠아 알타라고 불리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수와 함께 아드리아해가 밀려오면 역사적인 거리, 교회, 랜드마크가 물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1966년에 참혹한 홍수 이후 이탈리아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모세, 즉 실험적 전자기계 모듈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벽이나 댐이 아니라 베네치아 석호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세 개의 입구 해저에 숨겨진 78개의 거대한 강철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차단벽은 물속에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있어 배와 관광객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고수위가 예보되면 운영자는 속이 빈 차단벽에 압축 공기를 넣어 물을 배출하고 30분 이내에 떠오르게 하여 바다와 석호 사이에 임시 벽을 만듭니다. 이 벽은 정상 해수면보다 약 9.8피트 높은 조수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역사적인 홍수 사건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강력합니다. 위험이 지나면 물이 다시 차단벽을 채우고 차단벽은 다시 가라앉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문이 독립적 또는 그룹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호는 단순한 물이 아닌 조수 흐름이 필요한 취약한 생태계라 정밀함이 필수적입니다. 모세는 완공에 수십 년이 소요됐고 비용 폭증과 지연, 해수면 상승 대응책으로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조 때 수문이 올라와 베네치아를 침수로부터 보호할 때 사람들은 현대 공학의 역사와 바다 모두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